안녕하세요. 관계대명사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먼저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합쳐진 거다. 즉 관계대명사를 쪼개면 접속사하고 대명사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접속사는 어떤 역할? 그렇지. 앞에 나온 문장과 절과 뒤에 나온 문장을 연결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뭐다? 그렇죠. 앞에 나온 명사가 있죠. 이걸 우리가 편의상 선행사로 얘기했어. 그 선행사를 뒤에서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who 같은 경우에는 쪼개면 and하고 she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살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첫 번째, 이제부터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행사를 찾아야 돼요. 자, 선행사는 뭐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가리키죠. 즉,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명사를 가리키죠. 요걸 찾아야 돼.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어. 그런데 어법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의 거리가 멀거나 아니 아예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 자, 두 번째, 그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어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대입하면서 알맞는 조사를 붙이는 거야. 자, 이때 어떤 조사를 붙이는지,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때 조사는 이 대명사가 맡고 있는 역할에 맞게끔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명사가 주어 역할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은, 이, 가와 같은 주격 조사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 역할한다. 그러면 뭘 붙이겠어? 그렇지. 을이나 르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유격 역할을 한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해당되는 의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해석한 요령. 첫 번째, 선행사 찾습니다. 물론 선행사, 관계대명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자, 두 번째, 그 찾은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고 나서 그때 선행사 옆에다가 조사를 붙이는 거지. 즉 3번은 선행사 다음에 알맞는 조사를 붙이는 거지. 자, 이때 조사는 역할에 따라서 은는이가 또는 을를 또는 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붙이는 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격이야, 격.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말 있지? 바로 그것은 관계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예물 통해서 볼게. 자, A, B, C 예물이 있거든요. 자, A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하는 경우, 이 동사 live의 주어 역할하는 경우지.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자, 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소유격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C번 같은 경우는 이 which가 뒤에 나와 있는 동사 left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야. 자, 그러면 각 격에 맞게끔 어떻게 해석할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절차, 순서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따라와봐. 자, 그럼 A번부터 볼게. 자, 먼저 선행사를 찾아. 영보이가 선행사 같아. 그러면 그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었어. 그런 다음에 적절한 조사를 붙여야 돼. 자, 적절한 조사를 붙일 때, 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자, 뒤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즉, 관계대명사가 그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lived. 동사는 있는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럼 없어진 주어 대신에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은는이가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주격.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자, 할 때 주의할 거 뭐냐면 직독직해라는 점이야. 직독직해. 쉽게 말하면 해석할 때는 직진하라는 뜻이야. 직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쭉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술에 맞게끔 하려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번역이 아니잖아. 해석이거든. 눈에 띄는데 당장 그렇게 쳐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막히지 말고 쭉쭉쭉 나가는 걸 연습해야 돼. 그러려면 직진. 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뒤로 가지 말라고. 네, 그러면 A번부터 설명할게요. 자, Robbie was a young boy who lived with his elderly mother. 자, 보세요. 자, 선행사 찾았죠? 그 선행사를 이제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o는 더 이상 who가 아니고 그 어린 소년이란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조사를 붙이면 되는데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붙이면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동사의 주어 역할 해주니까 은는이가 중에 하나를 붙이면 되겠다. 그지?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온 동사 연결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라비는 한 어린 소년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은 lived, 살았다. with his elderly mother, 나이 드신 엄마와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C번 갈게. C번. The police found a clue which the criminal left at the crime scene. 이렇게 했죠. 자, 경찰은 단서를 발견했다. 그런데 자, 그 선행사를 했으니까 그 단서를 왜 르려고 했어? 그렇지. 얘가 이 동사의 목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 선행사 다음에 을이나 르를 붙이는 거지. 자, 다시 경찰은 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 단서를 그 범죄자는 남겼다. 어디에? At the crime scene. 범죄 현장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보시면 자, 이제 주격하고 목적격만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이 소위격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의 주어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해석을 해서 자, 이 자리에는 어떻게? 그렇지. 선행사 다음에 은는이가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밑에 건 어떻게 돼? 주어 있고 동사도 있는데 그 동사에 뭐가 없어? 목적 없네. 그래서 이 선행사 다음에 을이나 르를 붙여주면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한번 해볼까? 3번 풀어보자. 3번 하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제 풀어봐요. 자, 풀어보셨나요? 자, 정말 풀어본 거야. 자, 3번 볼게. 3번 보시면 후냐 which냐, 후냐 후수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which겠지. 그러면 이 which는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그렇지. indicate라는 동사가 있고 대디아가 indicate의 목적어네. 그럼 뭐야? indicate에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주어가. 이 부족한 주어 역할을 누가 해? which가 한다는 거지. 자, 다시 indicate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주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4번 어떻게 봤어? The documentary was about a man who's ate only fast food for a month. 자, 그 다큐멘터리는 한 남성에 관한 것인데 어떤 남성이냐면 ate only fast food for a month. 한 달 동안 자, 패스트푸드만 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똑같잖아. 그지? 여기 보시면 ate 동사만 있지. 그지? 동사는 있는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주어가. 그래서 이 자리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 선행사 사람일 때 주격은 뭐야? 그렇지. who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에는 which, 그 다음에 4번에는 who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가서 보자. 1번. 자, 잠시 풀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자, 멈추고 푸셔야 돼. 자, 잘 푸셨나요? 자, 그러면 whom일까 who일까? 자, whom이란 얘기는 목적어란 얘기고 who스라는 건 소유격이란 얘기인데 자,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뭐가 없는지 봐야 되겠다. She wanted 동사 있고 hire. 자, 이 동사의 목적어가 to hire인데 이걸 더 보자고. 보시면 hired 일종의 동사인데 이 hire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네. 그지? 누구를
고용할 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한다? 그렇지. 얘가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둘 중에서 목적어 쓸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요거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 There wasn't anyone. 어떤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떤 사람을 she wanted to hire. 그녀가 고용하기를 원한다. For the position. 그 일자리에. 즉, 그 자리에 그녀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목적격을 쓴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소유격을 볼게요. 소유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my book 할 때 my, your car 할 때 your에 해당되는 말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지.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특히 누구누구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소유격이야. 자, 똑같아. 선행사를 찾았지. 그러면 그 선행사를 자,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는데 다만 이때 은는이가 아니고 을을이 아니고 뭐뭐의란 말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이때 주의할 거 워낙에 이 소유격은 뒤에 나온 명사와 강하게 결합이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에 나오는 명사와 같이 연결시켜서 봐줘야 돼.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선행사의 명사. 근데 하나 더. 끝에가 명사 가로 할 수도 있고 끝에가 명사 르를 할 수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사만 있으니까 요 whose design 자체가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해주잖아. 그럼 뭐야? 요걸 선택하는 거였지. 근데 만약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목적 없어. 그러면 이 명사 뒤에 을르를 붙여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예문 볼게. She makes women clothing. 자, 그녀는 여성 옷을 만든다. 그런데 그 여성 옷의 디자인은 simple, 단순하고 practical,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선행사의 명사. 요걸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6번 볼게. 6번. 여기 나온 6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 자, 풀 수 있는 시간 줄게. 자, 잠시 화면 멈추고 풀어봐봐요. 자, 풀어보셨죠? 자, 그럼 이 자리에는 어떤 경우 좋을까? 라는 거죠. 후일까 후술까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좀 그 화면으로 돌아가.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 특히 2022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때 특이하게 어법 문제로 바로 정답이 후수였거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좀 50% 미만으로 정답을 그 정답률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좀 절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라는 거지. 그만큼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좀 모양이 달라서 그런데 자, 이때는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자, 봐봐.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일 때는 주어가 없네, 동사의 목적 없네 하는 게 분명하거든. 근데 봐봐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Design is simple and practical 해가지고 언뜻 보면 빠진 게 없어 보이잖아. 이상하다? 완전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쉽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자, 소유격이라는 거 아까 했던 것에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명사는 반드시 어떻게? 그렇지. 관사가 없는 명사가 연결된다는 게 특성이야. 즉 무관사, 즉 어나 언 또는 정관사 더가 없는 명사가 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특이하게 이렇게 관사가 없는 명사가 그 앞에 있다, 명사가 뒤에 있다. 그러면 그런 명사가 뒤에 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해 보면 좋겠고, B번 같은 경우는 그 선행사의 명사가 동사하다는 예문이었고, 지금 여러분들 보는 6번은 자, 그 선행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다. 요 예문으로 지금 고른 거야. 자, 뭐 답은 나왔잖아. 이건데 왜 그럴까? 봐봐. Names you've heard 해가지고 이상하다. Names 하면 여기에 목적어인 것 같고 you 동사 주어, have heard 동사. 완전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자, 그때 names처럼 앞에 어나 on 더가 안 붙잖아. 그러면 이때는 아하 후수구나 이런 얘기지. 봐봐. The violinist and pianist. 자,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그런데 그들의 뭐가? 이름,
근데 여기다가 은느니가가 을을 붙여야 돼. 은느니가가 아니라 을을 붙여. 왜? 뒤에 주어동사가 왔으니까 그런 거야. 다시 그 선행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했잖아. 다시요. 자, 바이올리니스트와 그리고 피아니스트.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you have heard. 당신이 regularly 들어봤던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은 정기적으로 법니다. 이만큼의 돈을 for a single performance,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whose가 들어간다는 점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격과 함께 격을 이용해서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